토트넘에서 현재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의 몸값을 살펴보면 히샬리송은 900억, 로메로 800억, 반더벤 720억, 메디슨 700억에 달합니다. 비수마는 470억에 영입되었지만 실제 가치는 700억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고가의 선수들은 명실공히 B클럽에서 주력 선수로 활약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경우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과 같은 선수들의 영입은 토트넘의 성공적인 투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과거 포체티노 감독 시절 토트넘은 우승에 근접했었으나 결국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팀의 전술적 변화와 더불어 우승을 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토트넘은 이전에 2번의 감독 교체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시도했으나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감독 모두 훌륭했지만 토트넘에는 꼭 맞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임은 토트넘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특정한 방식으로 플레이하고자 하는 바람과 맞닿아 있으며 우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신념을 반영합니다. 토트넘의 상황을 둘러보면 레비 회장의 결정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콘테 감독의 경질,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입은 토트넘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의 이러한 결정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레비 회장의 가장 큰 실수는 토트넘의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하에서 잠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유로파 리그와 같은 타이트한 경기 일정 속에서 선수층의 얇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을 해임하는 등 일련의 결정들이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외에는 몸값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었다는 점도 레비의 실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노장 알더베이럴트와 다이어가 센터백으로 활약했지만 이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었고 윙백 포지션의 오리에어와 레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셀소, 호베르, 은돈벨레, 알리 등의 미드필더진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에 크게 의존했고 손흥민은 특히 12월까지 리그에서 11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경영진의 전략과 선수단 구성, 그리고 감독 선임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2번째 해는 토트넘에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토트넘에 안겨주는 성과였죠. 콘테 감독의 이러한 업적은 분명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의 행보는 콘테 감독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레비는 히샬리송과 페리시, 비수마 등을 영입했지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콘테의 전략과 토트넘의 선수단 구성 간 불일치가 문제였죠. 더욱이 월드컵 기간까지 겹치며 팀의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페리치 사태로 손흥민까지 타격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콘테 감독은 2월까지 토트넘을 리그 3위로 이끌며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 실패로 벤탄쿠르의 부상과 함께 팀은 붕괴의 길을 걸었고 결국 콘테 감독과 수석 코치가 경질되며 메이슨이 임시 감독으로 다시 복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손흥민은 백업 선수의 부재로 인해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우승 가능성이 높은 감독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선수 보강을 진행했다면 토트넘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위기는 선수단 관리 및 투자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의 접근 방식이 저비용으로 우승을 노리는 전략이었으나 이는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치열한 리그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리뉴와 콘테 감독 시절 구단이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공격진의 탁월한 기량 덕분이었지만 주전과 비주전 선수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레비 회장의 선수 영입 및 관리 전략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 1위까지 올랐으나 유로파리그와 같은 추가 경기들로 인해 선수층의 얇음이 드러나며 팀이 점차 추락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 실패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은 결국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템포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리그로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규정 변경으로 경기 시간이 증가하고 교체 선수의 수도 늘어남에 따라 선수단 깊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맨시티의 예를 들면 데 브라위너와 같은 핵심 선수가 부재해도 팀의 전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토트넘은 핵심 선수의 부재가 곧바로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선수단 구성과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주전 선수들의 백업 부재, 수비진의 불안정성, 그리고 부상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감독과 구단 경영진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단의 재정적 투자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는 향후 토트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선수단의 균형과 전술적 부합성의 문제입니다. 로메로의 퇴장이 주는 충격은 크지만 이것만이 토트넘의 문제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손흥민과 존슨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선수들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것이 팀 전체의 전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선수단의 깊이와 전략적 유연성 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결장이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전술적으로 더 취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기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팀 전체의 조화와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토트넘은 명확한 전략과 선수단 균형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이탈을 대비한 로테이션 시스템의 구축, 전술적 유연성의 향상, 그리고 선수단의 질적 강화는 토트넘에게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비 회장의 전략적인 접근과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의 성공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함께 적절한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수단의 뎁스를 강화하고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 감독의 전술과 철학이 팀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한 경우 전술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의 앞으로의 도전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팀이 다시금 성공적인 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